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요즘 독감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셔서 도대체 독감이 뭐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뭐냐? 왜 이렇게 독감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해마다 우리가 새로운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굉장히 돌연변이를 잘하고 또 가끔 전 세계를 강타하는 팬데믹, 대유행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러한 새로운 스트레인, 새로운 변종이 생기게 되는 그 기전이 뭘까? 오늘 거기에 관한 굉장히 심도 깊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통찰력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요, 모든 팬데믹, 인플루엔자 팬데믹의 배후에는 어느 한 동물이 있어요. 제가 어느 한 동물을 지목하면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동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갑자기 돼지 하니까 여러분들 2009년도에 유행했던 스와인플루, 돼지 독감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돼지가 중요하냐? 자, 돼지는 인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예, 미국에 있는 분들은 뭐 좋아하죠? 베이컨, 그것도 돼지고기고, 햄, 그것도 돼지고기고, 또 아시아의 어떤 국가에 가면 또 거기도 돼지고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여튼 돼지고기 좋아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돼지고기 다음으로 또 많이 먹는 게 뭐죠? 치킨 아니에요? 닭? 예, 치킨. 가금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그걸 이제 에이비안. 조류라고도 얘기하죠. 예, 또 사람들이 새를 많이 잡아먹어요. 새.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일으키는 어떤 그 계절성 독감 유행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하고 B가 있어요. 예, 보통 A, B, C, D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A하고 B만 알면 됩니다. 이 A하고 B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A가 제일 중요해. 왜? 모든 인플루엔자 팬데믹 대유행은요, 인플루엔자 A가 일으켰어요. B가 안 일으켰어. B는 가끔 어느 지역에서 유행하다 끝나는 건데 전 세계를 강타한 홍콩 플루 아시죠? 1968년도 H3N2 바로 그 홍콩 플루가 바로 A형 바로 인플루엔자 A였죠. 그리고 2009년도에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 돼지 독감 스와인 플루 그것도 인플루엔자 A였어. 근데 인플루엔자 A인지 어떻게 하냐? 자, 그거를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를 보면은 그 껍데기에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스파이크 프로틴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ACE2에 가서 붙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RNA 바이러스인데 이건 다른 스파이크 프로틴이 아니고 다른 돌기들이 있어. 이게 바로 우리 인체에서 우리 면역세포가 감지해서 항체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항원, 엔티젠을 이제 발현하는 엔티젠인 바로 그 두 가지 타입의 단백질이 있다. 첫째가 뭐냐? 바로 H 단백질이 있어요. H 단백질이 뭐냐? 힘어글리티닌. 힘어글리티닌이 바로 H 단백질이에요. 이게 몇 가지 타입이냐? 18개. 힘어글리티닌 18개가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요 파란색으로 된 게 이게 바로 이제 H 단백질이죠. 힘어글리티닌. 그다음에 요 빨간색으로 된 게 뭐죠? 이게 바로 뉴레미니데이스라는 거예요. 효소예요. 이걸 보고 N 단백질이라고 그래. 이 N 단백질이 몇 개냐? 11개예요. 그러면 18개의 H 단백질이 있고 11개의 N 단백질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확률, 그 경우의 수를 해보세요. 뭐 H3, N2, 뭐 H5, 뭐 N1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떻게 되죠? 18 곱하기 11을 해야 되잖아. 그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서브 타입이 이론적으로 몇 개냐? 18 곱하기 11을 하면 198개가 돼. 그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전 세계에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가 그 서브 타입이 몇 개가 존재할 수 있나? 이론적으로 18 곱하기 11을 해서 198개인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발견되냐? 131개가 지금까지 발견이 됐어. 나머지는 뭐 미래에 출현할 수도 있고 출현 안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론적으로 맥시멈 개수는 198개, 현재 알려진 게 131개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H1N1 하면은 2009년도를 강타했던 스와인플루, 돼지 독감. 예, 전 세계 팬데믹이었죠.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자, 그리고 또 1968년도에 H3N2. 제가 오늘 1968년도에 전 세계를 아주 공포에 몰아넣었던 한 거의 100만에서 400만 명의 사상자를 냈던 바로 그 홍콩 독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홍콩 독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거기들 학자들이 썰이 분분한데 이게 보면요. 홍콩 독감이 이제 인플루엔자 A죠. 팬데믹을 일으켰으니까 제가 뭐라 했죠? 팬데믹은 only A형만 일으킨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A니까 이것도 H하고 N 그 항원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H3N2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전에 에이비안 플루라 그래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고 조류에서 유행하는 그 플루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인플루엔자가. 그게 바로 H3예요. H3. 그거는 이제 가금류에서만 유행하는 그 조류에서만 소위 말하는 조류 독감이지. 그건 사람한테 감염을 안 시켰어. 그런데 자, 그 전에 또 사람한테서 H2N2라고 하는 인플루엔자 A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바이러스가 자, 보세요. 돼지. 이 돼지가 바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증식을 하면서 지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genetic reassortment, 즉 유전자 재조합을 일으켜서 새로운 신종을 출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라는 게 알려졌어요. 자, 보세요. 자, 새에서 만들어진 이 그 A형 독감 바이러스가 돼지를 감염시켰어. 그리고 또 사람이 모르죠. 돼지를 사육하는 사육사가 어느 날 독감에 걸려서 돼지한테 먹이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돼지들한테 기침을 한번 했더니 그 돼지한테 그 바이러스가 사람이 옮긴 거지. H2N2가 들어갔어. 그래서 돼지 몸속에 지금 조류에서 온 바이러스와 사람에게서 온 바이러스가 지금 두 개가 듀얼 인펙션이 된 거야. 이제 키울 때 또 같이 못 키우죠. 옆에 닭도 키우고 뭐 칠면조도 키우고 새도 키울 수 있잖아요. 왜 그런 나라 있죠. 그 두 가지 되게 좋아하는 나라. 그 사육하는 그 농부라 해야 되나? 아니 그 사육사들이 돼지만 할까? 아니 새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새가 독감 걸리네? 그게 또 돼지를 전염시키고 사람이 또 어디 돌아다니다 독감 걸려서 그걸 돼지한테 독감을 전염시키고 그러니까 사람 독감이 돼지한테 가고 조류 독감이 돼지한테 가고 아무튼 이 돼지는요 이게 굉장히 중간 숙주 같아요. 그러니까 조류 독감도 돼지가 잘 걸리고 또 사람 독감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하고 돼지는 하여튼 뭐가 좀 잘 통하나 봐.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좋아하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 돼지 안에 들어가서 이게 뭐가 되냐? H3N2가 된 거야. 그럼 H3는 어디서 온 거지? 새에서 온 거지. 그리고 N2는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사람한테서 온 거죠. 그래서 돼지 몸에서 H3N2라고 하는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바로 1968년도에 전 세계를 강타해서 그래서 한 100만에서 400만 명을 사망시킨 그 무서운 바이러스가 H3N2가 어디서 왔냐? 바로 돼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당연히 돼지도 감염시킬 수 있고 새도 감염시킬 수 있고 사람도 감염시킬. 그러니까 새, 돼지, 사람, 셋이 그냥 다 조어노시스, 인수감염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 그 출발이 새, 사람, 그 다음에 돼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셋이 다 감염. 그래서 돼지 안에서 새로운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났는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사람이 돼지한테 좀 돼지가 새한테 자꾸 새가 사람한테 사람이 새 하여튼 뭐 이게 뭐 돌고 도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이 돼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돼지라고 하는 짐승은 참 맛있기는 한데요. 우리 인류가 앞으로 정말 큰 대문명에 아주 꽃을 피운다면은 이 돼지고기를 꼭 우리가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돼지 사육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아마 팬데믹이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걸 사람들에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좀 사람들에게 좀 채식 위주로 좀 생활하게 하고 돼지고기나 가금류는 가급적 좀 멀리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하여튼 그런 거를 많이 사육하는 나라가 꼭 보면은 훌루의 진원지가 되는 거죠. 예. 돼지란 동물이 이러한 바이러스가 인수감염을 일으키는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에서 새로운 신종플루 전 세계 팬데믹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A의 제조 공장이라는 거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통해서 아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H3N2가 바로 그것도 돼지 독감의 변형이죠. 많은 사람이 돼지 독감하면 H1N1만 생각하는데 H3N2 홍콩 독감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조류 독감이라고 알지만 그거는 역시 돼지 독감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그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우리의 문화가 병을 만드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돼지고기 사육하는 사람들 있게 될 것이고 돼지 농장이 있을 것이고 또 가금류, 새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새 농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하나만 하면 되나? 비즈니스상 두 개 다 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또 사람들이 일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전 세계 팬데믹 수백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돼지고기를 사랑하고 새고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로 어떤 문화를 비하하거나 제가 모멸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과학적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뭐 금지시키자 이런 뜻으로 말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식문화를 좀 더 좀 높은 차원으로 돼지고기 많이 먹어야 뭐 좋을 거 없죠. 거기 기름기가 많아서 그런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은
좀 식물성 기름으로 바꿔라. 동물성 기름 좀 그만 먹고 동물 고기 좀 그만 좀 섭취해라. 야채 좀 많이 먹고 식물을 먹자. 우리 어금니 구조를 봐도 인간은 채식 동물인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육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죠. 인플루엔자 A가 팬데믹을 일으켰는데 그걸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저는 독감 백신 맞을 것을 권해요. 그러면 허드 이뮤니티, 집단 면역이 생기죠. 전체 인구의 한 70% 정도가 독감 백신을 맞게 되면은 한 30% 정도가 백신을 안 맞았어도 허드 이뮤니티에 의해서 그러한 그 백신을 맞지 않은 30% 사람까지 덤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 제가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한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또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독감 백신 부작용 때문에 야 독감 백신도 이 정도인데 코로나 백신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인류가 써본 적이 없는데 이거 나오면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어요. 제가 또 거기에 대한 엄청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특히 그 DNA 백신 요즘 사고가 있었죠. 임상시험 자체를 중단시키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작용이 뭐였고 임상시험을 얼마 전에 또 재개했는데 언제쯤 백신이 나올지 정말 이게 안전한 것인지 거기에 관한 썰이 아닌 과학적 정보 논문을 바탕으로 한 제가 정확한 정보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좋은 정보를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흥미 위주의 음모론이 아닌 정말 정확한 의학 지식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가 정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삶의 질을 1%라도 향상시켰다라고 느껴진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